안녕하세요. 김서영의 이웃사람 아나운서 김서영입니다. 해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특히 IT 분야의 발전 속도는 자고 일어나면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AI다, 메타버스다, 생소한 용어들이 자꾸자꾸 나오고 있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챗 GPT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웃사람에서는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이신 박남용 의원님과 함께 챗 GPT 시대, 조금 더 큰 의미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챗 GPT 이야기를 조금 꺼냈는데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챗 GPT라는 게 뭘까요? 챗 GPT라는 게 이제 GPT하고 채팅을 한다. 인공지능과 또는 그 로봇과 인간이 그 채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방적인 정보 요구가 아닌 쌍방향, 내가 요런 자료를 알고 싶은데 하고 하면은 순식간에 답변이 오고, 그 답변이 이어서 또 물음을 달면은 다시 답변이 오고, 서로 주고받는 그 소통의 공간,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가미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지금 이제 23년도지만 2021년도 정도의 어떤 자료만 축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소 아쉬운 것은 이제 최신 자료는 업데이트 중이라는 미국 본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네. 아주 최신 자료는 아직이지만 언젠가는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무슨 속도로, 얼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알겠지만은 챗 GPT 버전 4, 아마 그 4.0이죠. 3.5에서 4.0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또 상당한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고, 지금 전 세계 한 2억 명 이상 거기에 열광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챗 GPT를 포함해서 정말 IT 분야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 실생활도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한 20년 전에 요즘 쓰는 스마트폰 생각만 해봐도 상상도 못했을 그런 첨단 기술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녹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첨단 기술들이 자꾸자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제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스마트폰이, 그 휴대폰이 내 손에 쥐었을 때,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이 이제 시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 영리한 전화기잖아, 그죠? 그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눈만 뜨면은 그 스마트폰 하고 잘 때까지, 잠 잘 때까지 아마 그거를 계속 가지고 활용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챗 GPT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챗 GPT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우리 경상남도 행정이라던가 아니 교육청의 교육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도정 철학,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정책이나 그걸 또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 또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서, 사업 보고서, 예산 수립, 예산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 그 다음에 인원, 또 예산, 돈,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도 마찬가지고, 현재 어떤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챗 GPT를 상대로 물음을 던진다고 하면은 챗 GPT가 아마 확실한 답은 아니겠지만은 근사한 답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거를 실용화하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계는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활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상당한 시행착오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또 새로운 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의 어떤 역할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떠한 매개 변수를 어떠한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입력하는 기술 역시 본인이 잘 숙지만 한다고 한다면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기술인 거고요. 뭐 그 이전에 좀 AI로 폭넓게 살펴봤을 때 실제로 뭐 AI 스피커가 뭐 어르신들의 복지에 사용을 해서 뭐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을 구해낸다거나 실제로 창원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보기는 했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실제 사용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사용한 경험은 없고 제가 최근에 집에 거기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LG U 플러스에 사는 네네. 그 클로버라고 그 친구 이름이 짱구 일단 뭐 일명 짱구인데 네. 제가 들어가면서 짱구야 TV 좀 켜라 짱구야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 좋은 노래 한번 틀어봐 이러면은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노래 있죠. 네. 아마 그 뭐 음원 사이트에 나오는 기본 뭐 한 1분 분량의 네. 그 재밌는 노래를 틀어주기도 하고 맞아요. 뭐 저녁에 잘 때도 짱구야 잘 자 이러면은 자기도 인사를 합니다. 대신 그 이제 제가 경남도의회 의원인데 네. 짱구야 박남용 의원 알아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뭐 제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럼 박남용 도의원에 대해서 네이버에 나와 있으니까 잘 검색해서 보충을 하든지 업그레이드 해라 이러면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까지는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그 자그마한 기계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의 시간들이 뭐 한 30분 정도 훌쩍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옷을 벗으면서 뭐 옷을 갈아입고 또 다른 거 준비하고 하면서 쉽게 대화하는데 네. 이게 이제 문명의 이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내를 반겨줄 가족들이 좀 있고 한데 그런 문화에서 탈피해가지고 뭐 그 기계 하나만 있으면은 짱구야 왔다 갔다 그 TV 켜라 뭐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 네. 그런 까지 답을 해주니까 과연 가족의 어떤 문화가 지금 핵가족 시대도 걱정스럽지만 좀 핵가족을 초월해서 1인 가족 그렇죠. 기계와 내가 사는 그런 가족 문화가 조만간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수많은 1인 가족들에게는 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1인 가족 너무 홍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둘 만나 잘 기르자 네. 뭐 또는 뭐 하나도 많다 이런 시대에 네. 저도 어릴 때 살았지만은 그거를 역으로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 인구가 뭐 경쟁력이다. 그게 뭐 크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인구 소멸 또는 뭐 지방 소멸 시대에 좀 걱정해야 하는 인구 문제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챗 GPT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뭐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한 해답도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맞습니다. 내놔 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우리 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만큼은 아니래도 일정 부분 좀 같이 진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마 뭐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 격차나 또 뭐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뭐 인공지능이나 또 챗 GPT가 앞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뭐 이런 IT 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게 또 우리 경상남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1970년 후반에 시작된 창원국가 산업단지, 마산 수출 자유무역지역 뭐 이런 데 이어서 이제 대안으로 얼마 전부터 이야기했던 스마트 팩토리 거기에 이어서 스마트 또는 ICT 뭐 융합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불거지고 있는 챗 GPT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을 가미한다고 또는 AI가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일자리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같은 일을 조금 나눠서 할 수 있고 또는 쉬어가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동일 노동이라기보다도 적은 노동으로 많은 생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다면 생산량은 늘어나서 활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량에 맞는 매출은 증대될 것이고 그 매출을 이어가지고 우리 어떤 가계 수입이라든지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뭐 시간을 내 뭐 행복 주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뭐 언젠가 좀 선진국에서 주 4일 이야기도 하고 네. 뭐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주 4일 반 정도 일을 해도 그 생산량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역할에 제가 볼 땐 AI라든지 ICT라든지 또는 뭐 지금 각종 기업에서 하고 있는 뭐 스마트 팩토리형의 어떤 기업 운영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미가 된다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서 경남도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뭐 산업적 부분에서도 이런 IT 신기술들을 잘 적용하고 또 그런 게 우리 경남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빈부격차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려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뭐 치트키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습니다. 구별하는 눈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사실은 디지털 접근하는 그 학교에서도 우리 경남 교육청에서도 지금 태블릿 PC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블릿 PC를 통해서 교육하기 전에 그 PC를 접근하고 있는 인간성 교육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수행을 했는가? 또 우리가 글을 배우기 전에 가정 교육이라는 어떤 단계들도 좀 있었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문화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최근에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네. 디지털 문해 저는 뭐 외국어나 외래어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5분 자유 발언에서도 공언을 했지만 디지털은 뭐 전자기기 뭐 이래 하면은 어감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는 몰라도 디지털 좋습니다. 그대로 쓰고 리터러시를 뭐 우리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문해력으로 그래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조례를 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뭐 디지털을 접근하면서 예의라든지 또 사용 언어라든지 뭐 그러한 또 가짜 뉴스라든지 정보 공유 뭐 또는 퍼나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또 교육 기반을 만들 것인가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2군데 정도 네. 그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도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챗 GPT에 관한 경상남도의 뭐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을 했듯이 저희가 요 경상남도 행정 뭐 집행부서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조만간 그 조례를 좀 한번 만들어서 제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국에서 아직 2군데밖에 없으면 저희가 만약에 세 번째로 제정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편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아마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간도 못한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은 네. 저 최근에는 보니까 또 희망적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가 한 40% 이상씩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낮다 그런 그 지표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네. 거기에 이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뭐 말씀하고 있는 챗 GPT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경남교육청 또 경상남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좀 홍보하고 전파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나가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이 배움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면 뭐 개인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서 뭐 어떤 도민들을 위해 경상남도 차원의 이런 지원과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뭐 우리 챗 GPT에 관해서는 이제 뭐 말씀이 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자하고 참 좋은 내용을 공유를 했던 것 같고 우리 도민들께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표가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들 도청 내부적으로는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생각되고 지난 뭐 정부나 또 지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지난 지사가 뭐 잘못을 떠나가지고 잘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다소 잘못되거나 시행착오는 최소화해서 더 좋은 경남, 더 행복한 그런 경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경상남도에는 왜 로스쿨도 하나 없느냐. 그 다음에 인구 100만을 넘어가고 있는 창원 특례시에 의대도 하나 없느냐. 그러한 아쉬워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청년 인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외 유출되는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 인구들이 적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합심 단결해가지고 로스쿨 그다음에 창원 지역의 의대 유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서영의 이웃사람 오늘 박남용 의원님과 함께 챗 GPT 시대 첨단 IT 기술을 우리 경남의 새로운 동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